최대치도 저번에 살짝 설명을 했었는데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최대치에서는 기본형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는 게 일단 기본형이에요. 일단은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져 있다라고 치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최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절대 그림을 믿으면 안 돼요. 본인이 그림을 갖다 개판으로 그려놓고 나서 여기가 제일 낮을 거야. 내가 이거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여기가 최소값 같고 여기가 최소값 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가능성 있는 애들은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일 거냐, 여기일 거냐. 그럼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림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 그려서 범위를 잡는 것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그 1번 문제를 놓고 한번 해봅시다. 되게 얘는 일단 첫 번째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이 일단 기본형이에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자, fx는 a의 x의 4제곱 빼기 4ax의 3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a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4차 함수의 개형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을 갖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자, 이것의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 플러스 b 값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서 위아래를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그리려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단 한 줄 미분이 돼요. f 프라임 x는 뭐가 될 거냐면 4ax의 세제곱 빼기 12ax의 제곱이 될 거고 이놈은 날라갔겠지. 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자, 이놈이 0 되는 놈을 잡아주면 4ax 제곱으로 묶어주고 나면 x-3이다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놈은 0을 잡으면 x는 0하고 0이 중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둘 다 0으로 똑같다는 얘기는 가운데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0이었을 거고 여기는 3이다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자, 얘가 범위를 잡아주기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서부터 4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이 여기니까 4일 때가 낫겠네. 절대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 놈이 클지 요 놈이 클지는 실제로 다 넣어보셔야 돼요. 그림 갖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최소는 확정이잖아요. 최소값은 3일 때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일 때를 집어넣어주면 3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81a 빼기 81a가 되겠네요.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것이 최소값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다. 3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81이 아니죠. 4a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됐겠지. 플러스 b 플러스 2다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3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27a로 묶어줄 거고 그럼 여기는 3 빼기 4가 남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요 놈이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4니 1이니? 마이너스 4? 그림이? 그럼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니까 조건 하나가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높으냐 4일 때가 높으냐는 모릅니다. 그림으로 보면 얘가 당연히 높아 보이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a가 됐을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b 플러스 2다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4를 집어넣기는 뭐예요? 4의 4제곱 a 빼기 4의 4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2다가 되니까 이거 두 개는 지워졌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남은 것은 b 플러스 2라는 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놈과 이놈 중에서 누가 더 클지를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니, 그지? 자, 이놈과 이놈은 똑같은데 여기 5a라는 놈이 더 있잖아, 그지? 자, 근데 a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놈이 확실히 클 거란 말이지.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놈이 최대값일 때가 됐으니까 이놈은 6이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합니다. 자, 두 개를 연립해 주면 당연히 뭐 a, b 값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서 특징적인 거 하나, 절대값 하나 갑시다. 자, 4번에 보면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절대값이 있네요. 사실은 이 문제는 최대 문제보다는 절대값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그럼 이제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인데, 일단,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고난이도 문제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x라고 하는 것은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ft의 dt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절대값 때려놓는 범위들이 생겨요. 자, 근데 요게 나중에 수능에서 요즘 고난이도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는 문제 패턴에 들어있는 거거든 말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걸 하게 돼요. gx라고 하는 함수는 ft에다가 안에다 절대값 써놓고 dt가 이제 이렇게 써놓는 경우라 이거랑의 비교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문제랑은 나중에 보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요. 근데 이 문제랑 볼 때 공통점으로 하나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풀 때는요. 자,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풀 때는 일단 절대값을 무시한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요 놈이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절대값을 무시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둘 다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린다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니까 우리가 일단 그려야 되는 것은 얘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무조건 미분할 것이 아니라 얘는 이 그래프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x제곱에서 두 개가 겹친 거고 3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차 f왔으니까 헛둘 셋일 텐데 3을 지나가야 돼요. 즉 이 추가로 3을 지나가야 되고 0을 지나가야 되는데 0은 접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래프가 생겨먹으니까 얘는 미분할 것도 없이 0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일단 얘를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gx의 절대값 써놓고 인티그럴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요걸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난이도를 하나 높입시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문제.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니네가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내가 이거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빼기를 한다는 얘기는 얘가 축이 되게 그려라 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 안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절대값을 무시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0일 때고 3일 때야. 5를 그립니다. 5를 딱 하니 그래서 여기가 이제 y는 5다라고 하는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 선이 축이 되게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것처럼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얘가 없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얘가 축이 돼야 돼. 얘가. 뒤에 있는 놈이 축이 돼야 돼. 뺀 요 놈이 축이 되게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뜩하니 씌우게 되면, 절대값을 뜩하게 씌우게 되면 여기가 0을 기준으로 해서 꺾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빼기 0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0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게, 자, 고수들은 어떻게 푸냐면, 자,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5를 쫙 그려놓고 여기서 꺾어 올린다 이렇게 그려버려요. 여기서 꺾어 올린다 이렇게 그려버려요. 요 선에서 꺾어 올린다. 여기까지 이해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무시한 그래프를 그려서 꺾어서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꺾어 올리니까, 얘는 아마 여기서 뒤집어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0 됐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럼 최대 이제 범위를 따집시다. 얘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고민할 게 없지. 둘 다 0일 테니까. 맞죠? 그래서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의 그래프에서는요. 철저히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통째로 절대값은 당연한 얘기지. 자, 그래서 나중에 gx는 하고 절대값을 갖고 여기다 온갖 짓을 다 해서 인티그랄 뭐 어쩌고 해놨어도 이 그래프는 늘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절대값은 절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지금부터 미리 이제 그 조기 교육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건져서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최소값은 0일 거란 말이에요. 고민할 거 없죠. 그럼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여기냐가 세 군데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0하고 3에서 이렇게 왔잖니, 그지? 자, 이때 여기에 이 조건 3차함수의 비율관계 생각하면 요것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래? 2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그럼 당연히 좌표가 2라는 좌표가 되겠지, 그지? 자,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4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였을 테니까 여기는 4라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짓게 되면 4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짓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5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절대값을 하면 여기는 2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지. 4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나 4가 16에다가 그럼 여기는 16이라는 값이 나올 테니까 최대값은 20이 최대값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이건 절대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형이야. 얘가 기본형이에요.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건데,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는 거고, 자, 7번 문제서부터 응용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를 볼게요. 어떤 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구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원뿔을 내접을 시킨대요. 원뿔을 내접을 시킨답니다. 자, 이때 이 원뿔의 부피가, 이것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원뿔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최대가 될 때 이 부피가 최대일 때 이렇게 높이는 얼마냐, 또는 최대가 될 때의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문제를 볼 때 저번 시간에 대충 얘기를 했었는데, 자, 순서를 되게 정확하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하라는 것을 K라고 놓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을 K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라고 하니까 이 부피를 K라고 놓죠. 자, 부피를 K라고 놓는 거예요.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를 되게 잘 못해요. 이걸 되게 잘 못하는데, 여기서요. 과감하게 미지수를 잡아요. 과감하게 미지수 잡는 걸 굉장히 잘 못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응용 문제로 풀 때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3차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y값이 t가 될 때, y가 t가 될 때 요점과 요점과 요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 요것을 갖다가 작은 놈을 GT라고 하고 이 놈을 갖다가 HT라고 하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프라임의 G 프라임 T가 어떻게 되냐, 뭐 얘랑 얘랑의 중점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 뭐 온갖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이과들만 나중에 노는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것을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데 이거 부피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y라고 t라고 놨어요. 3차함수인데 y가 t예요.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 5x의 제곱 빼기 7x 빼기 8은 t가 나옵니다. y값이 t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이거였다고, y는 이거였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하고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나 이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과감하게 미지수를 잡아라. 근데 어떻게? 내가 아는 거로 미지수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알파였다 그러면 y값은 당연히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요건 쉬워해요. 왜? x로부터 들어가는 건 쉽단 말이야. 익숙하게 썼던 거니까. 근데 y가 t다라고 하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멍 때려버립니다. y가 t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아는 쪽으로 미지수를 잡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얘는 알파고 베타고 감마가 이렇게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를 집어넣게 되니까 그 값이 t니까 알파의 세제곱 빼기 5알파의 제곱 빼기 7알파 빼기 8은 t가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파를 집어넣어버리니까. 당연히 베타를 넣어도 그 식이 나올 거고 감마를 넣어도 그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여기가 10인데 이 주어진 거 가지고 미지수를 겁나게 어렵게 잡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요것만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과감하게 미지수를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로 바꿔요. 얘가 준 거에서 이거에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가 아는 놈으로 바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이 주어지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원기둥에서 뿔은 무조건 3분의 1이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R이고 얘가 H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의 부피는 되게 간단합니다. R 제곱 파이 곱하기 H 이게 3분의 1 이게 부피잖아요. 자, 얘는 알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내놓고 문제 풀어라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과감하게 미지수를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건 어떡하죠? 기다리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푼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여기를 R이라고 놓을 거예요. 여기 높이를 H라고 나와버릴 겁니다. 10은 어떡하죠? 일단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것을 K라고 놓고요. 우리는 과감하게 미지수를 때려잡았단 말이야.
과감하게 미지수를 때렸어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것이 부피니까 3분의 1 r 제곱 파이 곱하기 h가 부피잖아요. 이건 다 아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과감하게 미지수를 때려잡았어요. 자, 네가 과감하게 미지수 때려잡아라 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과감하게 미지수를 때려잡고 나서는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요. 미지수들 간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R과 H는 어떠한 관계식이 있을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당연히 여기로 보겠어요? 10이겠죠? 이건 10이겠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10-H겠죠? 그럼 R과 H의 관계식이 어디선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게 H였잖아요. 근데 이게 10이래요. 이게 10이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이게 H였으니까 여기 10-H가 됐을 거 아닙니까?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관계식이 겨나오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요 순서로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10의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10-H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미지수를 가지고 관계식을 찾는 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게 뭡니까? 내가 구하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 미지수를 한 글자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는 R하고 H가 있잖아요. 여기도 R하고 H가 있잖아요.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거를 가지고 바꿀까? 아니, 여기가 H가 제곱인데 미련 맞게 여기를 갖다가 H는으로 여기를 바꿔주면 루트 때려야 되잖아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여기는 R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R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R제곱을 요 식으로 바꿔 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자로 바뀐 아까의 문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K는 3분의 1 파이가 됐고요. H가 됐고요. 자, R제곱을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R을 바꿀 수도 있고 H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0의 제곱 빼기 10-H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 놈은 합차를 써주니까요. 더해주니까 20-H.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겠지? 자,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H가 나오게 되나요? 이렇게 생겨먹겠죠. 큰 문제 없죠? 응. 풀어 제껴서 하든지 합차를 쓰든지 요놈 제곱 빼기 요놈 제곱이니까 제곱제곱에 지금 합차를 잘 써버렸다세요.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H 곱하기니까 H 제곱에 20-H가 이렇게 식이 바뀌시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H가 이쪽일 거고요. K가 이쪽일 겁니다. 그럼 H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였을 테니까 H제곱에서 중분이었을 거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되는데 여기가 20이겠죠. 맞잖아요. 자, 근데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범위를 한 문자로 바꾸면서요. 요거 나서 이제 범위를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 여기서 H가 마이너스 500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10인데 이 높이가 1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얘는 10보다 크겠죠. 그리고 양수여야 되지 음수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H가 뭐 20을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 높이가 이 반지름이 10이고 이게 10인데 이걸 넘어가서 높이가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의 범위는 당연히 10보다는 크고요. 작을 수도 있네요. 0보다는 크고요. 20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범위니까요.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2대 1의 비율을 갖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44 이렇게 떨어뜨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네. 자, 요거를 그래프에다가도 때려놓기도 하는데요. 그래프에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5번 문제로 하나 가보겠습니다. 그래프의 문제를 풀 때는 부호에 대한 생각을 조금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는 똑같아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여긴 당연히 0일 거고 여기는 6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다 라고 하는 그래프가 돼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겨먹었고,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여기 사다리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평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안에다가 사다리꼴을 그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밑에다 그었을 수도 있고요. 위에다 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순서를 그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것을 K라고 놓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을 K라고 놓을 겁니다. 근데 이 K가 뭐냐면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자, 이것의 넓이를 뜻하는 것이 K입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근데 이 점이나 이 점이 이 선을 따라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더라? 과감하게 미지수 잡으셔야 돼요. 과감하게 미지수 잡으셔야 돼요. 이 점을 잡을까요? 이 점을 잡을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과감하게 미지수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요거는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자, 이 점을 잡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점을 잡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1번, 2번. 너 같으면 1번으로 잡을래? 2번으로 잡을래? 1번으로 잡겠습니까? 왜 그러면 1번으로 잡았을 때랑 2번으로 잡았을 때 차이점이 생기냐면요. 1번을 미지수로 잡았을 때는요. 가운데보다 왼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범위가 요점을 잡았을 때 0부터 3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왼쪽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럼 요점을 과감하게 미지수를 잡습니다. 요점을 x, y라고 잡겠습니다. 왜 x, y일까? 이거는 x와 y의 관계식이니까 x, y로 잡는 거예요. 과감하게 미지수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예요. 그럼 요점은 뭐가 될까요? 가운데가 뭐죠? 3이죠? 가운데가 3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을 더해서 6이어야 되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6-x가 x좌표여야 돼요. 이쪽을 x로 잡았으면 이쪽이 6-x여야 됩니다. 제가 대칭관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더할 겁니다. 자, 윗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줄 거 아니에요. 아랫변은 여기서 여기를 빼줄 겁니다. 그럼 아랫변의 길이는 당연히 6이 될 거예요. 더하기. 윗변은 여기서 여기를 빼주니까 6-2x가 되네요. 맞죠? 곱하기. 높이. 높이는 당연히 여기니까 이거는 당연히 y가 되겠죠. 높이는 당연히 y일 거 아니에요. x, y를 잡았으니까. 높이는 y고요.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것이 식인 거예요.
자, x, y를 잡았으면 당연히 높이가 y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높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끝난 거잖아요. 과감하게 미지수를 잡아라. 자, 그러면 뭐 요거 정리를 하든지 말든지 요건 12 빼기 2x가 됐을 테니까 k는 2가 겨 나오니까 여기 6-x 곱하기 y가 됐는데 여기서 관계식 여기 있잖아요. x하고 y는 저 관계식이 있는 거잖아요. 함수가 아예 관계식이니까. 그러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기 k는 뭐가 될 거냐면 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 그려주게 되면 6에서 마이너스의 3차니까 헛둘셋인데 얘 6에서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K는 최고 차원이 개수가 함수일 거예요. 마이너스 x로 묶어줬으면 x로 묶었겠다. 그죠? 이거 바꿨어야 되는 거죠? x로 바꿨어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럼 x로 바꿨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6이 됐겠죠. 그쵸? 자, 근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x의 범위가 0부터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x가.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접했으니까 여기가 2대 1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2가 됐겠죠. 여기가. 맞죠? 여기가 2대 1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4칸, 2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좌표는 2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x에 보면 0부터 3 사이에 되는 거 최대값은 x가 뭐일 때가 됩니다. 2일 때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할 만한 거는 요게 응용 문제인데요. 자, 연습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요. y는 x-6의 제곱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하고요.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가 여기 6,0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A는 0부터 6 사이에 있는 어떤 A점이 있었고요. 이 점을 A, B라고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동일한 규칙으로 가보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을 K라고 놓을게요. 구하라고 하는 것을 K라고 놓으면 결국 이건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미지수로 잡아서 문제를 때리기에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접선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 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뭘 하셔야 되는 오로와 나싱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점을 아느냐라고 봅시다. 이 점을 A, B라고 줬습니다만 여기가 y는 x-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A, B라고 돼 있는데 유교에서 당연히 B는 뭐가 될 거냐면 A를 집어넣은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계식이 이미 지워져 있는 겁니다. A, B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B는 뭐가 될 거냐면 A-6의 제곱이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단 한 줄 미분 갑시다.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자, y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이거는 2 곱하기 x-6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 x에다 a를 집어넣으니까 기울기는 2 곱하기 a-6이 기울기가 됐을 겁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자, 2 곱하기 a-6에 가로 열고 x-a 플러스 a-6의 제곱이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되니까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놈이 y절편일 거란 말이에요. 자,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자, a-6으로 묶어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a-6이 나오게 되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6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a 제곱 빼기 6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a 플러스 6이 됐을 테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바깥으로 볼게요. 이렇게. 곱하기.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x 값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y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자, 공통일수는 당연히 0은 있고요. a-6은 공통일수로 묶어줄 거고요. 2x 빼기 2a 플러스 a 빼기 6이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2x 빼기 a 빼기 6이 될 테니까요. 자, x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x절편이니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된,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이제 한 번짜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파이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1은 나왔고요. a 플러스 6의 제곱에 a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네요. 이건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마이너스니까 헛둘 셋이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6하고 여기가 6에서 여기가 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a의 범위는 0부터 6 사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는 0부터 6 사이의 값인데 여기가 당연히 최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접하는 곳에서 2대 2를 따지면 여기가 12칸이잖아요. 그럼 3으로 나누면 4. 그럼 여기서 8칸을 봐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2일 때를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근데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 여기 지금 이 문제 풀어내는 게 여기 부분에서 제일 난이도 높다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15번서부터 15번, 16번, 17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지수함수 하면서부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얘를 문과형과 이과형이 있는데요. 제가 이과형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0부터 x가 1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fx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의 제곱 빼기 세제곱인가요?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달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함수를 gx라고 써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gx는 그 다음에 fx는 y는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달라. 범위는 동일하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자, gx는 이거고요. 자, fx는 요 놈이 이것의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1이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도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자,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요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이 문제로 냈을 때랑 이 문제가 왜 똑같은 문제인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요 1이 g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요 요 값은 2가 되겠죠. 그쵸? 그 2가 F로 들어가요. 2가 F로 들어가니까 8 빼기 12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합성함수의 개념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2를 집어넣었을 때 G를 먼저 들어가서 나오는 값을 F로 집어넣어서 나오는 최종 값인 마이너스 3을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게 Y는 F 합성함수 GX의 그래프 중에서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최종 결과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그쵸? 자,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요. 그래프상에서 갖고 노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요것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놈을 t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요 놈을 t라고 치환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t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x축으로 놓고요. 이쪽을 t축으로 놓아요. 자, 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 그래프는 아마 꼭지점이 당연히 마이너스 1컴마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얘를 t라고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요, 요 x축을 딱 맞춰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축을 이렇게 맞춰서 놔요. 여기랑 똑같은 식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 놓고 얘를 y는 x를 그리듯이 딱 하나를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y는 x는 왜 그리냐면 y는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x가 1이면 y도 1이고요 y가 3이면 x도 3이죠. 즉 x값과 y값이 같아지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t라고 놨어요. 그러면 얘가 t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요, t의 세제곱 빼기 3t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나온 그 놈을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x의 역할을 t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이쪽 축이 t가 돼야 됩니다. 이쪽 축이 t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 선을 맞춰 놓습니다. 여기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헛둘셋일 거고요. 프라임이니까 3t 제곱 빼기 6t가 됐을 거고요. 그럼 t로 3t로 묶으니까 t-2가 되니까 0하고 2에서, 자, 근데 0일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8 빼기 4, 그러니까 12, 그 마이너스 3입니다.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문과형 먼저 할게요. 문과형을 먼저 하겠습니다. 문과형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x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t는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1일 때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면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합니다. 즉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1일 때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x가 이렇게 변하면요, t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거니까 x로 바꿔주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변합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최대값은 여기일 겁니다. x가 0 넣었을 때랑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모르니까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3이나요? 그림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3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는 순간에 저는 여기인 줄 알고 있었어요. 왜? 2대 1이니까. 그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최대값이 여기가 더 낮을 거야 이렇게 선입관 가지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1일 때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문과입니다. 문과는 요 정도까지만 먹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문과의 고난이도 문제나 자, 이과들은 그 다음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게 뭐냐?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과는 이걸 그리라고 나옵니다. x를 그대로 따라서 올립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 올리면 여기에 x가 딱 찍히는 순간에 이 x랑 같은 x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맞춰놓은 이유가 여기가 y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맞춰놓으니까 요게 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자, x가 0일 때 저 그래프 0일 때를 딱 찍었더니 여기에요. 요 놈이 요렇게 딱 따라 올라가서 여기 딱 올라갈 때 여기가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찍어야 돼요.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2일 때는 여기도 마이너스 3이라고 찍어야 돼요. 오, 이걸 언제 하나하나 다 그리고 가나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딱 끊어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딱 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쫙 그릴 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였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은 여기쯤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얘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래프의 모습이 여기서부터요 쭉 따라 올라가요. 쭉 따라 올라가서 여기 1까지 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 있는 y값은 무조건 이 y값하고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따라오게 돼요. 이쪽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온다면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x가 이렇게 오는 걸 그릴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걸 그릴 건데 이쪽 걸 그릴 건데요. 얘는 감소해요. 즉 감소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가는 중간에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를 기억하세요. 얘가 감소 중이면요. 요 놈을 거울을 그린 것처럼 복사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거꾸로 가면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즉 이렇게 가면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잘 보세요. x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가면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y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요. 거울처럼 뒤집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거꾸로 여기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뒤집은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그립니다.
육차함수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를 딱 꺾은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좌우 대칭함수가 되잖아요. 그럼 합성함수도 여기서 좌우 대칭함수가 나와요. 얘가 좌우 대칭함수가 나오면요. 합성함수도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함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이렇게 가면서 이 모양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면 여기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그려져요. 거꾸로 가면서 이 모습을 그리면 거울을 복사하듯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얘가 내려간다 싶으면 아 올라가는 놈의 거울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과틱하게 그러고 문과만 있으면 얘기 안 합니다. 이거 그려놓고요. 극소값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극소값 하나, 둘, 세 개.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끝나요. 자, 여기서 범위를 잡아서 여기서 범위 잡아서 최대치도 잡는 거는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자, 요 놈을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요. 아예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해버린 거예요. 미적분 4점짜리. 미적분 4점짜리. 수능 미적분 4점짜리. 요거를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뭔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